안녕하세요. 코인서치입니다. 오늘도 비트코인 관련 시황을 알아보면서 시장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쉽고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둘째 아들 에릭 트럼프가 연일 X를 통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사야 된다고 매수 촉진을 하는 가운데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까지 발벗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경제적 지위와 경제력 면에서 암호화폐는 아마도 미국의 패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아들인 그는 이날 행사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온도 토큰을 일찍 매입한 후에 깜짝 등장했는데요. 그는 암호화폐가 재정의 미래라고 믿으며 이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암호화폐의 가치가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요, 최근 몇 달 동안 이더리움, 랩트 BTC, 트론, 웨이브, 체인링크 등 여러 토큰에 투자를 했었죠. 근데 오늘 약 47만 달러 상당의 온도 토큰을 따로 매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코인을 사들이고 있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 온도 코인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RWA의 대장격 코인입니다.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아주 핫한 코인이고요. 실제로 온도 코인을 사서 홀딩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보입니다. 자, RW 코인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월드 리버티 파이낸스가 매입했다는 온도 코인 차트 간단히 보고 가겠습니다. 온도 코인 날봉 차트 가져와 봤고요. 업비트에서는 온도 파이낸스라는 이름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단기적으로 좀 어떤 움직임을 얘가 보여주고 있나 저와 함께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5일 전 역대급 청상빔 때 0.9달러까지 이 부분까지 갔다 왔었는데요. 그 후에 다른 알트코인들보다 훨씬 더 좋은 회복력을 보여주면서 가격을 방어해주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일 전과 대비해서는 약 한 50%가량 이상 가격을 상승시킨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5일 전에 갔다 왔던 0.9달러 부근, 이 부근을 방어를 해줘야 되고요. 이 부근을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면 좀 힘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직전에 저항을 막고 왔던 구간 1.64달러, 자, 요 부근이죠. 요 부근을 좀 강하게 뚫어주면서 지지 반등이 나와준다면 저는 다시금 작년 12월 신고점을 도전해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지와 저항이 되는 구간을 좀 잘 확인해 두셔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 이어서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소유 기업인 트럼프 미디어가 금융시장 상품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려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디어는 올해부터 트루스파이라는 브랜드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내놓을 계획으로 알려져 있고요. 데빈 누네스 트럼프 미디어 최고 경영자 CEO죠. 자, 이 사람은 보도자료에서 미국의 에너지, 그다음 제조업 등 주요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발언을 했습니다. 자, 또 누네스는 비트코인 관련 전략을 포함한 다양한 차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덧붙였죠. 특히 이 트럼프 미디어라는 회사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약 5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가 선거 이후에 100%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신탁으로 이전이 됐고요. 트럼프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단독으로 의결권과 투자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뭘까요? 100% 그냥 본인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회사라는 거예요. 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받고 있는 펀드고 투자자들 눈치도 좀 봐가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트럼프 미디어는 그냥 100% 트럼프와 트럼프 주니어가 주무를 수 있는 회사라는 거죠. 이런 회사가 다양한 금융 상품들을 내놓으면서 비트코인 관련 상품까지 내놓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본인의 사기업에서도 조차 이제 발톱을 드러내고 있는 트럼프 일가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이는 비트코인 시장에 더욱더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트럼프 일가의 친암호화폐 행보는 연일 주목을 받으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는 당연히 환호할 만한 사안이지만 역시나 이를 반대하면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좀 약간 찬반 논쟁이 일고 있죠.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만 있을 순 없겠죠. 아서 헤이즈 전 비트맥스 CEO이자 현 마일스트롬 펀드 최고 투자 책임자는 6일 정부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되면 단순한 금융자산이 아니라 정치적 도구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미국 정부가 보유한 10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언제든지 정책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시장에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비트코인은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금융자산으로 존재할 때 그 가치를 발휘한다면서 정부의 비트코인 보유는 단순한 시장 상승 요인이 아니라 정치적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아서헤이즈라는 사람은 전 세계 최대 선물 거래소를 만들었던 비트맥스 CEO였었는데요.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굉장히 해안이 있는 사람이라 이런 사람의 말도 좀 주의 깊게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비트코인 전략 비축안이 국가 부채 감소 등 금융시장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좀 긍정적인 의견이죠. 자, 자산운용사 바네크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비트코인을 국가비축 자산으로 채택을 하게 되면 2049년까지 국가부채 35%를 줄일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봤을 때 뭐든지 그냥 좀 약간 일이 급하게 진행될 때는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에 따른 좀 장점과 당연히 단점도 있겠죠. 이게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현 상황 자체로만 놓고 보면 저는 긍정적인 상황이 절대 우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왜냐? 일단 공화당이 총선에서 이겼죠. 그로 인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바이든 때 억눌려 있었던 모든 걸 하나하나씩 해소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어제 영상에서도 올려드렸지만 뭐 SEC 인원 감축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부펀드 설립이라든지 최근 상황은 비트코인 시장에서만큼은 정말 긍정적인 상황이 절대 우세다 라고 보는 게 제 관점입니다. 또한 유럽 중앙은행에서는 트럼프의 이러한 친암호화폐 정책들로 인해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디지털 유로의 개발을 앞당길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특히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이 유럽 은행권에서 자금을 유출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는데요. 유럽의 소비자들이 유로를 은행에 예치하는 대신에 미국의 테더나 아니면 USDC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자금을 보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이 경우 유럽 내 자금 이탈은 굉장히 심화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경제는 하락에 접어들 수 있다 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중앙은행을 통해 CBDC 개발을 앞당겨서 어느 정도 좀 독립적인,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실제로 얼마나 유럽과 다른 나라에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냐면 오일머니로 유명한 아랍에미리트의 부동산 플랫폼 릴리테크와 테더사가 최근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아랍에미리트 안에서 부동산의 투자, 거래, 임대 자체를 이제 달러나 화폐 대신에 테더를 통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되면 시간적인 부분이라든지 수수료적인 부분이 월등히 앞서거든요. 이렇게 USDC나 USDT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의 실사용처가 하나둘 늘어갈수록 암호화폐 시장에 자금은 계속해서 유입이 될 것이고요. 실제로 미국도 전 세계적으로 달러에 대한 입지가 어느 정도 좀 줄어들 것을 대비해서 이러한 미국산 스테이블 코인은 테더라든지 USDC를 밀어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미국 상원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를 발의했는데요. 자, 보도에 따르면 지니어스 법안은 시가총액 100억 달러 이상인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연방준비제도 규제를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100억 달러 이하의 발행사는 규제하에 놓이도록 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100억 달러 이상인 스테이블 코인은 테더와 USDC 코인 2개뿐입니다. 같은 날
미국의 암호화폐 수장이죠. 데이비드 sak스도 기자회견에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 통과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은 국제적으로 미국 달러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디지털화된 기축통화로서 미국 국채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강조까지 했죠. 자,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은 정말 이제부터 엄청난 속도로 가팔라질 것 같고요. 이 속에서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보이지 않는 통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동아시아권에서도 좀 빨리 이런 디지털 통화나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을 좀 독립적으로 준비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직 이렇다 할 사안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좀 불안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실제로 작년 2024년만 하더라도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15조 달러 이상에 달했고요. 이는 비자와 마스터카드 거래액을 119%, 200% 이상 초과해버렸죠, 이미. 이걸 보면서 저는 정말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구나를 느끼는 바이고요. 또 비트코인 관련 기술 산업이 실생활에 녹아들고 지배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체감상 확 느껴집니다. 번외로 제가 예전에 페이코인이라고 있었어요. 그걸로 스크린 골프장에서 결제를 했던 적이 있는데 정말 편했었거든요. 물론 이 페이코인은 상폐됐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인데요. 20년도, 19년도부터 꾸준하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오면서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부터가 정말 그냥 시작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미국마저도 이제 코인을 제도권화에 두고 인정을 하고 이거를 실생활에 사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성장하지 않을까,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태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비트코인도 보고 가지 않을 수 없겠죠.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5일 전에 있었던 관세 전쟁 빔의 윗꼬리를 좀 어느 정도 채우러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제 영상을 찍은 후에 새벽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렇게 상승을 해주면서 지금 알트코인들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미넌스가 어느 정도 좀 주춤하면서 좀 캔들을 좀 밑으로 내리지 않는 이상은 저는 알트코인은 좀 투자를 보수적으로 하라고 재차 강조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은 저와 함께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의 시황과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투자는 항상 좀 멀리 내다보면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하실 수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